안녕하세요. 명순혜입니다. 이 시간에는 왜 나는 지금의 치료법을 확신하게 되었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계기로 이 근골격 통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의 치료법을 배우게 되었는가, 깨우치게 되었는가, 그런 여정, 그런 긴 과정이 있었겠죠.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하기를, 자, 지금의 통증의 원인이 병원에서 말해준 대로 퇴행성이라서, 마모되어서, 또는 협착 또는 디스크라서 지금의 통증이 생겼다, 이 말을 믿지 말고, 대부분은 굳어져서, 또 어떤 부분은 신경이 굳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위를 후벼파고 조지면은 대부분이 낫는다. 그뿐만 아니고 원인 불명, 병원에서 찾아낼 수 없는 그런 통증의 원인들, 원인 불명이라든가 아주 오래된 어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든가 수술 후유증 또는 항암 후유증, 이런 다양한 후유증, 그러니까 외부에 나타나는 온갖 종류의 불편한 것들, 다 그 통증의 원인은 신경의 굳음에서 온다. 그래서 조지고 후벼파면 대부분이 다 나을 수가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 말이 도대체가 안 믿어지죠. 병원에서 정말 평생 그 일만 한 전문가가 훨씬 그걸 잘 고치지, 어떻게 단순 무식하게 조지고 후벼 판다고 그게 낫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안 믿으시죠, 당연히. 자, 그렇지만 저는 어떤 지금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쳤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봤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후벼 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못 풀어서 안 낫는 것이지, 거길 풀어서 피가 가게 하면은 대부분이 그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산속에 숨어있는 도사한테 이런 치료법을 배웠는지, 남의 책 몇 줄 읽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한번 제 그 이야기를, 배우게 된 이야기를 한번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그 시간대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길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나실 때 심심풀이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치료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부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통증에 대한 잘못된 상식,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약 10년 전쯤 되는데요. 제가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 다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팍팍하다고 할까요? 조그만 산행을 해도 앉고 싶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 배 마사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느 마사지샵에 갔어요. 이 배 마사지를 받으러. 그런데 그 조선족 좀 여인네인데 좀 몸무게가 좀 나가요. 근데 배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이제 등 쪽에 마사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 등을 올라타더니 그 양 무릎으로 제 엉덩이를 막 짓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좀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테니스를 치는데
다리가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런 궁금함이 들었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연장 3일 찾아가서 엉덩이를 좀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 여자분한테. 계속 진짜 짓이겼죠. 그러니까 점점 이 다리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나기 힘으로 남은 그 통증을 계속 주물렀어요. 그랬더니 뭐 한 일주일 넘어서자 아무리 이제 손으로 쥐어짜도 아픈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리가 20대 다리처럼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제가 이제 신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자, 그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여자분한테. 그 자리가 도대체 무슨 자리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마사지를 하려면은 이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한답니다. 좀 두어 달 뭔가를 배워야 그래도 어설프게라도 배워야 이제 마사지를 하겠죠. 거기서 배우기를, 학원에서 배우기를, 그 자리는 뭐 다리가 불편하고 좀 안 좋은 통증이 있을 때는 그 자리를 풀어주면은 좋다고 배웠다.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주 오랫동안 마사지를 한 남자 마사지사가 있었는데 또 그분한테도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자리냐? 그랬더니 허리 아프고 뭐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거기를 풀어주면 아주 좋다. 그게 이제 좌골신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좌골신경통 그런 말 많이 하죠. 제가 그때 생각에 왜 우골신경통이란 말은 없을까? 왜 좌측에만 이런 통증이 생기는 것인가? 그래서 좌골신경통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게 왼좌가 아니고 안질좌였어. 안질좌. 그때부터 이제 신경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어렴풋이 들은 말들 있잖아요. 뭐 중추신경, 말초신경, 좌율신경, 뭐 미주신경 이런 신경이란 말을 좀 많이 들어봤죠. 제가 이 푼 그 신경이 바로 이 좌골신경이라는 그런 큰 줄기의 신경이었어요. 이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뇌, 머리와 척수라고 그러죠. 등뼈. 그러니까 단단한 뼈가 보호하고 있는 그런 굵은 중심이 있는 신경이다 해서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추신경에서 빠져나와서 온몸에 산재해 있는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말초신경은 그 굵기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좀 손가락처럼 가장 굵은 신경도 있고 머리카락처럼 가는 신경,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신경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걸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말 뜻이 뭐 말초신경 하니까 손끝, 발끝 그런 끝에 있는 신경이라고 좀 생각하기 쉽죠. 그게 아니고 이 말초신경은 여러 가지 굵기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 좌골신경은 그 엉덩이 밑으로 해서 이 허벅지 뒤쪽으로 저 다리, 종아리, 발까지 흐르는 가장 큰 굵고 긴 신경 줄기를 좌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 밑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통증들을 그냥 통칭해서 좌골신경통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 계기로 신경에 관한 책들을 좀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 신경이 어떻게 뻗쳐 있고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엉덩이를 막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풀어줘 보기도 하고, 제가 다니는 단골 이발소에 어떤 가끔 오시는 그
연세 드신 분이 계시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문을 열고 금방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때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을 보면은 엉덩이를 막 한번 만져보고도 싶고 풀어줘 보기도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잠깐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가볍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풀어달라고 간곡히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때는 제가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왕초보였기 때문에 또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몇 번 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분들이 오빠 그 발걸음이 옛날보다 힘이 있고 똑바로 걷는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나 뭐 지인들 보면은 막 엉덩이를 막 다 이렇게 쥐어봤죠. 그랬더니 대부분이 이제 일관된 어떤 현상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즉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그 좌골신경을 꽉 쥐었을 때 굉장한 통증을 느끼고 다리가 어떤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통증이 거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신경이 굳어져 있으면은 그렇게 다리가 무겁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있고 그 자극했을 때 반드시 그 비례해서 통증을 느끼는구나 이것을 깨우치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 통증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갖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근골격에 대해서는 뭐 통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눈곱만큼도 그런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이 신경, 우리말에 이 신경이란 말을 굉장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쟤는 신경질적이야. 쟤는 신경이 둔해. 신경이 곤두서네. 이런 신경이란 말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던 와중에 제가 황윤건 의사가 쓴 내 몸 습관이라는 책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뭐 유명한 책은 아닌데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냐. 자, 정형외과 의사가 쓴 책이니까 어떤 통증에 관한 책이겠죠. 자기가 20년 가까이 종합병원에서 수많은 통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느낀 이야기를 쓴 건데 병원에서 협착 디스크라고 하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사진상으로는 진짜로 협착 디스크지만 수술을 하려고 거기를 직접 열어보면은 신경은 말짱하더라. 그리고 그 수술을 해봐도 낫지 않더라. 그 통증의 원인은 허리 주변이 굳어서 그렇더라. 거기를 몽둥이를 찍고 후벼 파고 그리고 굴신 즉 스트레칭을 하면은 대부분이 다 낫는다. 그리고 허리뿐만 아니고 무릎, 어깨, 뭐 마모, 오십견, 석회화, 퇴행 이 말을 믿지 마라. 다 낫는 것들이다. 후벼 파서 풀면은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가 20년 가까이 직접 수술을 해보고 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소리가 아닌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자, 그 의사 말은 또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 외과적인 수술, 그러니까 허리나 무릎 그 수술을 3배나 많이 한다. 돈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수술을 많이 한다. 이런 그 지적도 이제 쓰여 있죠. 자,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처음 이제 제가 시도해 본 게 뭐냐. 저는 어떤 근골격 통증은 없었지만
좀 허리가 약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삐끗한다고 그러죠. 허리가 뻥나면은 한 2, 3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죠. 운동도 못하고 허리도 이제 뻗쩡하게 다니고 숙이지도 못하고. 근데 2, 3주가 지나면 저절로 이제 이 통증이 또 낫죠. 그렇게 이제 잘 살다가 또 한 4, 5개월 지나면 또 그게 삐끗합니다. 꼭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오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옵니다. 올 때가 되면 기침만 하도 그게 오기도 합니다. 올 때가 되면은 한번 그것을 치료해 보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믿음이 있었냐? 나는 소양인이라서 신장 기운이 약해서 허리가 약한가 보다. 이렇게만 믿고 살았죠.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허리가 약해지니까 뭔가 허리를 쓰는 그 동작, 그러니까 뭐 빗자루질을 좀 한다든가 좀 이렇게 허리를 쓰면 굉장히 뻐근한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죠. 그렇지만 뭐 일상생활 하기에는 불편함은 없었죠. 자, 아무튼 3, 4개월마다 한 번씩 그런 삐끗함이 와서 이제 고생을 하고 산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자, 거기를 봉으로 막 찍어주고 무거운 돌멩이를 들기 시작했어요. 거기 그러니까 반대되는 방법이죠. 병원에서는 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아침 새벽에 운동하는 곳에 이렇게 둔치해서 운동을 하는데 한 3, 40km가 나가는 이 바위덩이가 있었어요. 그것을 허리 힘으로만 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뻐근한 거예요. 자,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들었어요. 또 들고 또 들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 허리를 찍어줬어요, 봉으로. 그렇게 한 2주, 3주 정도 했더니 허리가 정말로 너무나 짱짱해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빨리 허리가 강해질 줄 몰랐죠. 그 이후로는 그 삐끗함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허리가 아픈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는 엉덩이가 아니고 허리 환자를 한번 치료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한번 실험 대상으로 치료해 볼까. 자, 제가 돌팔이 야매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근데 진짜 허리 아픈 사람들을 한번 찾아서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 말 이제 믿어주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당시에 테니스 동호회 총무가 있었어요. 저보다는 나이가 좀 더 적었는데 항상 허리가 안 좋아서 그 좋아하는 테니스를 마음대로 치지를 못해요. 테니스를 치고 나면 그 다음날 허리가 너무 뻐근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협착이다. 그러니까 골프나 테니스를 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하죠. 그 테니스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테니스에 총무까지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허리가 안 좋아서 가끔 보면은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제 걷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내가 한번 그거 고쳐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덥석 물더라고요. 자, 그때부터 단순한 방법, 그냥 세워놓고 허리를 봉으로 찍어주고 이렇게 굴신 운동을 시켰어요. 우리 생수통 있죠? 그 생수통을 들고 허리를 구부렸다 들였다. 자, 처음에는 굉장히 뻐근하고 아프죠. 병원에서 허리 환자가 그렇게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절대 그런 일 하지 마라. 허리 쓰지 마라. 굽히지 마라. 디스크가 더 터진다. 협착이 더 심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런데 한 달 만에 거의 정상에 가깝게 좋아졌어요.
골프를 치고 와도 허리가 안 아프고 테니스를 서너 게임 해도 그 다음날 말짱해진 거예요. 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병원 말대로 진짜 협착 때문에 허리가 아팠다면은 더 탈이 나버려야 됐겠죠. 자, 그래서 또 이제 동료, 직장 동료들한테 이제 어떤 이제 임상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다양한 통증에 대해서. 자, 한 후배가 또 축구를 좋아하는데 발목이 부어 있어요. 발목이 항상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발목이 아프고 낫지는 않고 또 공은 차고 싶고 이러다가 이제 공도 이제 못 차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같은 사무실에 있는 이제 후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말을 안 믿죠. 제가 그 발목을 후벼 팠어요. 좀 부어 있죠. 안 좋으니까 악소리가 나죠. 자, 이때 요령이 저는 뭐냐? 그때부터 이제 익힌 요령이 저 깊숙이 파라. 깊숙이, 최대한 깊숙이. 뼈가 닿도록. 그리고 악소리가 나게 풀어야 빨리 낫는다. 이런 걸 점차 배우게 됐어요. 그렇게 몇 주 풀었더니 완벽하게 나와서 마음대로 축구를 차고 다녀요. 지금까지도. 또 한 후배는 또 축구를 좋아하는 후배가 있는데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그 이후로 축구는 고사하고 걸어 다닐 때 아픈 거예요, 무릎이.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그 좋아하는 축구는커녕 걸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 말을 안 믿죠. 온갖 치료를 해도 안 낫고 제가 많은 통증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해 줬다, 또 다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결국 제 말을 믿고 이제 거기를 풀기를 시작했어요. 한 4, 5개월 됐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시간만 나면 그걸 조지고 막 후벼 파고 때리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다 나아서 이제 공을 차고 다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동료가 있었는데 다른 과 동료였어요. 관리과. 이 허벅지 뒤쪽이 땡기는 통증이 있어요. 자, 그 통증이 생긴 지가 10년이 됐어요. 원래 조깅을 좋아했는데 그 10년 전에 마라톤 대회에 나갔었는데 추운 겨울날 반바지를 입고 나갔답니다. 1시간만 하고 오려고 했는데 아는 지인을 만나는 바람에 6시간 동안 그 추위 속에서 달리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거기에 통증이 생긴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냉기에 이렇게 장시간 노출이 되면 신경은 쪼그라듭니다. 혹사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통증을 낫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는데 아무튼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 깊이 후벼 팠어요. 그 신경을 풀기 위해서. 정말 악소리가 나죠. 그렇게 한 6, 7번 풀었나요? 지금 완벽하게 나와서 달리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를 체육관에서 풀어주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한 또 동료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20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통증이 심할 때는 마약성 진통제도 먹고 허리를 너무 못 쓰니까 이렇게 김장하러 가면은 애나 보고 양발도 못 신어서 딸아이가 이렇게 양발을 씻겨줘야 되는 그 정도의 이제 허리 통증 환자였는데 사진상으로는 디스크 3개가 좀 파열이 됐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할까 말까 이런 상황이 있던 직원이었는데 저보고 좀 풀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또 제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좀 어떤 이제 믿음도 있었겠죠.
그 허리 주변을 뭐 젊으니까 허리 주변을 막 봉으로 찍어주고 무거운 아령을 들고 굴신 운동을 시켰어요. 그 낫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한두 달 사이에 통증 없이 양발도 신고 좀 무거운 것도 들고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운전을 주로 하던 직원이었는데 종아리에 또 2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하면 쥐가 나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풀어줬더니 많이 좋아지고, 골반, 우리가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20년 동안 이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허리도 아팠지만 이 고관절도 아프고 종아리 쪽에 쥐도 나고 이 굳어진 데가 아주 넓고 많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은 큰 불편함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5, 6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직원 중에 이제 뭐 엘보, 또 뭐 족저근막염, 그리고 또 같은 사무실에 후배가 있었는데 견갑골 사이에 그 담이 가끔 들어요. 담이 들면 이제 고개도 못 젖히고 좀 불편하죠. 근데 그게 아주 오래되었고 그걸 고쳐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못 고쳤어요. 제가 아침마다 봉으로 그냥 그 담이 드는 곳을 찍었죠. 단지 찍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게 올 때가 되었는데도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 허리 삐끗하는 것처럼 어떤 일정 부분이 이렇게 담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자, 그것도 그 부위 신경 한 가닥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굳어지면서 뻑이 나는 거예요. 담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위를 강하게 후벼 파서 그 피가 가게 잘 흐르도록 해주면은 그게 안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통증 환자들 이제 겪어보면서 정말 다양한, 정말 온갖 통증들은 다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니까 직장에서 이제 좀 더 직책이 높으신 분들, 뭐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이나 또 뭐 아무튼 아주 직책이 높으신 분들한테도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또 풀어주기도 하고, 뭐 아는 지인도 데려오기도 하고. 자, 고쳐주니까 소문이 났겠죠. 입소문이. 뭐 고치지 못했다면 입소문이 나지 않겠죠. 그러면서 더 많은 이제 다양한 통증 환자들을 만져보고 풀어주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요령, 그 푸는 방법들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배우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한때는 그 엉덩이가 굳어서 생기는 다양한 통증 환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골반이 아프다든가, 뭐 마라톤을 오래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고관절이 아프다. 그런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엉덩이를 푸는데 엉덩이가 굳어지면은 이 다리 쪽에 다양한 통증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즉, 종아리가 쉽게 붓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뭐 발바닥이 뜨겁고, 또는 남의 살갑고, 또는 너무 차갑고, 그런 온갖 통증. 그러니까 온갖 통증입니다. 근데 이제 느낌이 다 틀리죠. 그 불편한 느낌이 다 틀린데 다 그 신경이 굳어져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낫기 위해서는 이 엉덩이를 풀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엉덩이를 거쳐서 신경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엉덩이 속 신경이 굳으면은 그 표현을 저 밑에 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환자뿐만 아니고 갑자기 생긴 통증들이 있어요.
고관절이나 이 엉치에서 허벅지로 해서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아주 강한 쑤시는 듯한 땡기는 통증, 그런 통증들이 갑자기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경 줄기, 그러니까 가나다란 신경 줄기가 굳어져서 쪼그라들어서 생기는 극심한 통증 환자들이 있어요.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풀어야 되는데, 이 엉덩이가 크고 두껍고 저 속 깊이 고관절 부위를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풀어줄 때 제가 이제 이 손으로 이제 많이 풀어줬죠. 근데 굉장히 힘들죠. 그걸 막 30분 이상 손가락으로 후벼 파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마사지샵 가면은 뭐 팔꿈치라든가 무릎 같은 것 좀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적당히 자극을 주기 때문에 손가락을 별로 안 쓰죠. 근데 저는 그 모든 것을 이 손가락으로 풀다 보니까, 왜냐하면 손가락이 더 깊게 들어가고 더 후벼 파기가 좋거든요. 제 손가락이 막 굳어져서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쓴 거죠. 그래서 어떤 도구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만든 도구가 바로 그 가죽 효자봉입니다. 제가 이름을 아빠봉, 엄마봉, 아들봉, 딸봉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4가지 종류. 제가 오직 했으면은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의뢰해가지고 깎아서 그런 지압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허까지 내가지고 아무튼 만든 게 바로 그 지압봉인데, 그 지압봉을 이용하면은 손가락에 힘이 없어도 그래도 좀 좀 강하게 자극을 줄 수가 있고 좀 풀 수가 있어요. 힘이 없어도. 그래서 그 봉까지 제가 사실은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것. 자, 그 엉덩이 쪽, 엉덩이를 풀면서 또 이제 하나의 제가 이제 고통을 당한 게 있었는데, 사람 엉덩이를 풀자니 이제 손으로는 안 되고 제가 이제 발로 많이 풀어줬어요. 발 뒤꿈치로.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발 뒤꿈치로 거기를 엉덩이를 밀려면은 이제 사람 몸이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유두끈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딱 물러나지 못하게 당겨주면서 오른다리로 오른 발 뒤꿈치로 그 고관절을 강하게 눌러줬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막 아침 점심으로 또는 주말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그런 환자들까지 밤낮으로 1년 동안 그렇게 오른다리로 엉덩이를 풀어줬어요. 뭐 제가 돈 받고 풀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나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호기심에 이게 정말 힘든지 모르고 어떤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그렇게 엉덩이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다리가 저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은 전혀 그런 통증이 없는데 딱 일어서면은 이 종아리 쪽이 저린데, 그래서 걷기가 힘들죠. 엄청나게 괴롭죠. 이걸 참고 걸으려면은.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생각에 내가 너무 다리를 써서 이렇게 굳었나 보다 하고 제 다리를 막 여기저기를 후벼 파고 풀었어요. 근데 0.1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 10개월을 산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아주 길어왔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운동은 고사하고 잠깐 걸을 때도 참으면서 걸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병원에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 황윤근 의사가 말하길 디스크라는 것은 없다. 다 굳어서 그렇다. 이 말을
믿었지만 또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오른쪽 다리를 너무 써서 그렇게 이게 디스크가 전자로 이제 터져서 이렇게 저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디스크가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디스크가 터져서 내가 다리가 저린가 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풀어도 이런 차도가 없었구나. 그래서 가서 시술을 받고 그 삐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통증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허리만큼은 진짜 병원 진단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제가 지금까지 허리 환자들 병원에서 협착이나 디스크라고 들었던 허리 환자들은 치료해가지고 대부분이 다 나았기 때문에 그 확률은 드물지만 진짜도 있다.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많은 공부가 돼서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봐도 증상만 들어봐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저게 진짜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주변이 굳어서 생긴 통증인지 좀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일단 풀어보면 합니다. 풀어봤는데 저처럼 좋아지는 게 1도 없다면은 진짜로 병원 말대로 디스크나 협착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한두 번 풀어봤을 때 차도가 있다. 그러면 그 부위가 굳어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또 어떤 배움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온갖 통증들을 이제 치료해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이론이 정립이 됐어요. 황근 의사 책에는 그냥 굳었다, 뭐 근육이 굳었다, 뭐 힘줄이 굳었다 이런 말만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근육보다는 신경이 굳었구나. 자, 그래서 꼭 이런 일반적인 통증뿐만 아니고 이런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뭐 떨림, 쥐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신경이 굳어서 오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신경의 굳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무릎이 아프다, 또는 손가락 마디가 아프다. 이 국수적으로 이렇게 아픈 것들은 뭐 신경이 굳었다기보다는 거기 그 관절을 이어주는 힘줄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신경이 굳었다고 표현하기가 좀 하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 통증을 누가 전달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신경세포가 전달한다는 것이죠. 즉 그 말은 그 힘줄이나 근육 사이에 존재하는 그 신경세포들이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신경이 굳은 것이죠. 그 신경세포에 피가 못 가면은 그렇게 통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그 위에 어떤 통증들 있죠. 뭐 견갑골 사이부터 뭐 목까지 어떤 통증이 있다거나 또는 저림, 팔로 흐르는 어떤 저림이라든가 엉덩이에서 저쪽 종아리로 길게 흐르는 저림들. 자, 길게 흐른다는 뜻은 뭔가요? 신경 줄기를 따라서 흐른다는 소리죠. 그 통증이. 그리고 이제 두통, 어지러움증, 몽롱함, 이런 것들은 신경세포들한테 피가 못 가서, 즉 신경세포가 굳어져서 생기는 증상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러니까 온갖 통증 환자들이 저한테 오면서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것도 신경이 굳어 생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얼굴이 떨린다. 팔이 떨리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었어요.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영양 부족해서 생긴다면은 정말 말라 죽기 직전에 환자들은 다 그렇게 떨어야 되고, 소말리아인들, 지금 못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다 떨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쥐나는 것도 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부분 신경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자리에서 쥐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 영양이 부족하다면 왜 그 자리에서만 난다는 그 떨림이나 쥐가 나야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몸 어디서든 떨림이 있고 쥐가 나야 되겠죠. 왜 그 부분만 영양이 부족하냐는 것이죠. 똑같이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피가 못 가니까 신경 세포들 또는 신경 어떤 줄기들이 그런 증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자, 아는 지인이 두통이 심해요. 근데 이 두통이 언제 오느냐? 추운 겨울날이나, 즉 날씨가 추운 날, 그리고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쐬면 막 오바이트가 나고 심한 두통이 올라와요. 자, 원인 불명이죠. 뇌 속 아무 사진 찍어봐도 원인을 알 수 없죠. 근데 왜 차가울 때 그게 두통이 올라오냐? 자, 그 이유는 차가우면 혈액 흐름이 나빠지죠. 그러면은 이 두피의 어떤 혈액 흐름이 나빠지겠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들은 왜 나빠지냐? 즉, 굳어 있는 사람은 나빠진다는 것이죠. 쉽게. 그래서 그런 심한 두통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것도 그러면 풀어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MRI 찍으러 간다 하길래 오라고 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자, 제 요령은 뭐냐? 정말 이 손톱 끝으로 저 해골바가지를 긁는다는 식으로 강하게 후벼 팠죠. 한 3, 40분 이렇게 후벼 파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사라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 이후로 본인이 더 풀어서 지금은 말짱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뿐만 아니고 이제 또 다양한 통증 환자들, 뭐 어떤 환자는 숨쉬기가 불편하다, 숨이 깊게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자, 그런 것도 가슴팍 주변 이런 데를 후벼 파보면은 좋아지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제가 이렇게 결핵이 걸린 적이 있어서 이제 물이 차서 이 갈비뼈 사이로, 옆구리 사이로 막 그 구멍을 뚫어서 그 물을 빼내고 막 그 주사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 낫고 났는데 이렇게 숨을 크게 쉬면 거기가 딱딱 걸리는 거예요. 그 숨을 크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결핵 후유증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것도 주사바늘로 막 찌르고 구멍을 낸 자리는 아무래도 거기가 굳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를 후벼 팠어요. 그랬더니 감쪽까지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 후유증이라는 거죠. 다 나았는데 거기에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런 것도 다 굳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거기를 후벼 파면은 간단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근골격에 나타나는 온갖,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뭔가 기분이 나쁜 그런 온갖 것입니다. 온갖 것. 뭐 손가락 그 한 마디가 뭐 저리다거나 아주 시렵다는 것, 시려운 것들. 자,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신경이 굳어졌고, 신경이 굳어지면 피가 못 간다.
그러면 통증부터 온갖 불편한 다양한 증상. 자, 그게 이 표현이 너무 틀리는 거예요. 너무 다양해요. 자, 우리 왜 그 다양한 형태로 그 통증이 나타나느냐, 불편함이 나타나느냐. 우리 신경은 정말 신묘막측하죠. 이 손가락 끝에 하나로 뜨겁고 차갑고 애리고 먹먹하고 저리고 화끈거리고 뭐 온갖 것을 감변해내야 되잖아요. 그게 귀신이죠. 자, 초밥 개수를 이렇게 맞춰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피아노 건반의 그 현란한 손 움직임, 그리고 우리 코로 수많은 냄새를 감별하죠. 정말 그 미세한 차이를. 우리 혀를 보십시오. 정말로 다양한 맛을 감별해내죠. 이게 귀신이죠. 자, 그 정교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예민하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뭔가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을. 자, 예민하기 때문에 손상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조금만 못 가면 이놈이 통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예민한 만큼 그 영향을 받기 쉽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신경은 열, 냉기, 화학물질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자, 항암을 하고 나서 손발이 저린 경우가 매우 많죠. 자, 이것도 화학물질에 그 항암제라는 그 화학물질에 그 신경세포와의 어떤 흐름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낫는 방법은 자꾸 풀어주는 것입니다. 발이 저린 분들이 많죠. 그러면 엉덩이를 많이 풀어주고 그 부분도 풀어줘야 이 손발 저림이 나아집니다. 손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만났던 그 환자들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통증이 있을까. 심지어 질속이 저려가지고 죽고 싶다는 분도 3분이나 만나봤고, 항문이 또 아픈 분들, 항문 부위가 또 아픈 분들도 몇 분 계셨고, 정말 우리 몸 여기저기 정말 그 통증의 종류라든가 형태라는 게 너무너무 다양했어요. 자, 그렇지만 원인은 하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피가 못 가서 생기는 통증들이라는 것이죠. 그 피만 가면은 대부분이 낫더라. 아주 빨리. 자, 근데 여기서 푸는 요령이 또 중요하죠. 제대로 풀어야 돼요. 제대로 자극하게. 그래서 제가 자꾸 후벼 파라, 조져라, 아프게 자극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배 아프게 하면 2배 빨리 낫는 게 아니고 4배, 5배가 빨리 낫습니다. 3배 아프게 하면은 10배가 빨리 낫습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그리고 좋아지면 자극했을 때 안 아픕니다. 반드시 자극을 하면 할수록 거기는 점점 안 아파집니다. 안 아파졌다는 것은 반드시 그 통증이 그만큼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법칙. 내가 이상이 있는 곳은 반드시 자극하면 더 아픕니다. 거기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아픈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근골격 카페, 즉 허리 아픈 사람, 어깨 아픈 사람 모여 있는 그런 네이버 카페들 있죠. 그런 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써주면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헛소리. 자,
근골격 카페 이런데 그 사연을 읽어보면 참 딱한 사람이 너무 많죠. 가정주부인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죽을 맛이다. 허리 수술을 몇 번이나 했는데 미치고 환장해 죽을 정도다. 우울증이 걸렸다. 허리뿐만 아니고 뭐 어깨, 무릎 뭐 그런 통증 환자들이 매우 많죠. 그리고 원인 불명의 그런 다양한 통증들. 안타까워서 그런 데다가 댓글을 달아주면은 미친놈 취급을 하죠. 후회 팔아, 조져라.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네이버 카페 중에 이제 하늘보 채식나라라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그 회원수가 굉장히 많죠. 거기다가 제가 어떤 신경의 굳음, 그 통증의 원인과 그 치료법들,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글을 올렸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인가는 그 글을 보고 이제 공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통증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이제 낫지 못한 사람들이죠. 왠지 제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지방에서 저희 집에 이제 많이 찾아오셨어요. 주말이면은 그때 코로나 시절이라 주말이면은 뭐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주말이면 대여섯 분씩 찾아오셨죠. 근데 제가 지방에서 올라온다는데 그걸 못 고친다면 제가 그렇게 풀어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제가 오라는 말 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제가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거짓말로 낫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돈 받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낫지도 않는다면 지방에서 저희 집에 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풀면 반드시 낫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다양한 통증 환자를 만나게 되었죠. 지금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동안 수많은 환자를 정말 통증 환자를 고쳐주고 뭐 생명의 은인이다. 정말 고맙다. 그래서 인연이 돼서 지금도 뭐 연락하고 사는 분도 있고 그 계기로 이 현미효소 해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단톡방에도 여러분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 엉덩이의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찾아오신 분인데 SRT를 타고 이제 주말마다 이제 저희 집에 몇 번 오셨어요. 근데 그 엉덩이를 아무튼 그렇게 후벼 파고 해서 완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제대로 이제 집에 가서 풀지 않으니까 또 이제 재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또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랬더니 그 의사 말이 염증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주사를 맞추면서 움직이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보다 이제 그 의사 말을 믿었겠죠.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스테로이드를 맞으니까 통증이 없어지니까 그 말을 더 믿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 진통제, 그런 스테로이드를 맞다 보면은 반복해서 맞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그 약효가 안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통증이 옛날에 몇 배가 더 심해진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분이 그랬었어요. 자다가도 막 악소리가 막 비명을 지를 정도로 이 통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엉덩이를 살펴봐도. 그러니까 의사가 이건 정신적인 문제다. 뭐 아플 이유가 없는데 왜 자다가 소리를 지르냐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셨고 그래서 어느 날 가서
목도리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목을 매셨어요. 자살을 하셨어요. 자살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얼마든지 그 나을 수 있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4번이나 시술을 받았는데도 낫지 않아서 자살을 또 시도했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들켜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분도 그 제 글을 읽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정말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는데도 울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리만 나으면은 뭐 소를 한 마리 잡겠다, 뭐 생명의 은인으로 알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잠을 자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근데 말 그대로 엉뚱한, 지금 허리 안 좋은 운동을 하고 있고 어떤 자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을 보내주면서 그 허리 주변을 이렇게 풀고,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잘 때는 어떻게 자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한 서너 달 만에 동료들하고 식당에서 회식할 정도로 허리가 좋아졌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엉뚱한 시술을 한 거죠. 전혀 상관없는 그 수술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리가 아파서 진짜 병원 말대로 협착 또는 디스크라서 이 허리가 아프다, 이 말을 듣고 수술을 하는데 그 통증의 원인이 병원 진단 말대로 진짜 협착이나 디스크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도 있죠. 그렇지만 아닌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막 마비가 돼버리고 다리가 마비가 되고 발목이 힘이 빠지고 뭐 그런 진짜 디스크가 터져서 오는 증상들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무릎도 그렇고 목, 어깨, 허리 이런데 그 통증의 원인이 병원 진단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거기를 풀어보면 됩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그 통증을 느끼는 그 부분을 풀어봐서 차도가 없다면 그때 병원에 가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19명은 낫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로 많은 사람들, 정말로 다양한 통증들 고쳐봤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이 근골격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요법들이 있죠. 침뜸, 부항, 뭐 물리치료, 뭐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뭐 정형외과, 그리고 각 추나요법, 뭐 아무튼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법들, 즉 침뜸, 추나, 지압, 뭐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어딘가를 주물러주고 충격을 주죠. 그 이유는 뭘까요? 피를 가게 하는 요법들이란 거죠, 결국은. 자,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손이 가서, 주먹이 가서 이렇게 때려주고 만져줍니다. 우리가 가려운 데는 이렇게 손톱으로 긁듯이. 왜 그럴까요? 왜 때려줄까요? 가서. 왜 손이 갈까요? 그게 바로 거기를 자극하면 피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원리죠. 자, 그런데 그 피를 가게 하는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 제대로 자극을 한다는 것이죠. 즉 아프게 저 속까지 후벼 파는 것이죠. 그게 가장 빠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확실한 거죠. 자, 어디 지압받으러 가면은 그렇게 하나요?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좀 시원할 정도로 이렇게 압을 주죠. 그리고 후벼 파지도 않고 넓은 부위를 이렇게 눌러주죠. 아프면 누구든지 싫고 괴롭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푸는 거죠. 그리고 풀어주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죠. 자, 저 병 속에 딱 그 달라붙은 때가 있어요. 그 병에 물 넣고 아무리 흔들어도 그게 잘 안 떨어지죠. 그러면 그 달라붙은 오염물질을 가장 빨리 떼는 방법은 꼬챙이로 갖다가 후벼 파는 거죠. 그 병 속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우리 근골격 통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 깊은 곳에 그게 뭔가 굳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한테 최대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부분을 제대로 자극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칙이 하나 있어요. 자, 굳음이 심한 사람일수록 심한 통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자극했을 때. 그러니까 무릎이 조금 아픈 사람은 통증이 좀 적죠, 이렇게 풀 때. 근데 많이 아픈 사람일수록 그 부위가 더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풀 때 더 굉장한 통증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관절이 마디가 이게 굳어진 사람들은, 심하게 굳어진 사람들은 거기가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고 심지어 이제 붓기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물도 차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자극했을 때, 자극하면 할수록 이 통증이 사라집니다. 점점 자극할 때. 어제보다는 오늘 풀을 때는 좀 덜 아파요. 그 다음날은 좀 덜 아프고. 자, 그러면은 한 20~30%가 자극할 때 통증이 줄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반드시 그 통증이 사라집니다. 사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통증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자극할 때 덜 아픈 거예요. 만졌을 때, 풀 때 통증이 사라졌는데 걸을 때 그 통증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자, 심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초반에 힘이 들죠. 당연히 힘이 들죠. 거기가 중환자니까. 몸살이 나기도 하고 또는 막 졸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명현 반응이 옵니다. 그 부분이 심하게 이렇게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막 코끼리 다리처럼 아주 심하게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겁이 나죠. 거기에 신경이 뭐 손상되지 않을까 또는 더 염증이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수백 명 심하게 정말 심한 환자도 그렇게 심하게 풀어봤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명에 관절염, 족저근막염 이렇게 염자를 붙여주니까 마치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지금 아픈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절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거기가 심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자, 진짜 염증이라는 것은 거기가 곪아가지고 막 세균이 번식하고 막 몸에서 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한이 들기도 하고. 그게 진짜 염증이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병명에 붙은 염증이라는 뜻은 그냥 거기가 안 좋다라는 그냥 표현일 뿐입니다. 자, 이런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지금의 근골격 통증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저는 확신을 갖고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통증을 가지고 있든 대부분은 그것을 스스로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통증들이 있죠. 다양한 부위, 그리고 아는 지인, 가족, 또 시골에 계신 친정엄마, 다 무릎이 안 좋으시죠? 그것을 얼마든지 병원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내 손으로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절대 공짜는 없죠. 풀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자, 그렇지만 그 방법만이 돈 안 들이고 근본적으로 그 통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편하게 주사 한 방으로, 약 한 알로, 침 한 방으로 그걸 고쳐주는 고수가 어느 산속에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자연의 법칙상 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푸는 요령, 이것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아픈 그 자리, 그것을 흡입하고, 어려우면 돌멩이로 찍든 봉으로 찍든 단 아파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아프다는 뜻은 거기가 제대로 자극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죠. 병원에서 허리 환자, 즉 디스크가 있으니까 절대 허리를 쓰지 마라. 그리고 목 디스크는 목을 쓰지 마라, 이런 말을 해주는데 이건 정말로 완전히 잘못된 처방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낫지 말고 병원 호구가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협착 때문에 정말 그 통증이 생겼다면은 그 말도 맞는 말이겠죠. 당연히 디스크가 삐져 나왔는데 허리를 구부렸다 숙였다 이렇게 쓰면은 그 디스크가 더 삐져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긴 것이 아니고 단순히 허리 옆 근육, 이런 결합 조직들이, 연부 조직들이 굳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안 써버리면은 그 굳은 부위가 당연히 더 혈행이 나빠지면서 더 심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제가 그런 분들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목을 1년 동안 안 써가지고 완전히 뻣뻣이 굳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허리를 안 써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더 굳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무릎을 고치기 위해서는 거기를 짓이겨주고 풀어주면서 막 똥 누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를 잠깐 해줘야 되는데 무릎을 뻗정다리로만 살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격 범위, 그 가동 범위를 안 써주면 그 부위가 점점 더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더 심한 통증을 만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잘못된 처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부위별로 고치는 방법, 즉 푸는 방법들, 운동하는 방법들을 이제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지금의 조직이 타법이라고 할까요? 이게 후벼파는 요법들. 이게 단순 무식하지만 가장 빨리, 가장 근본적으로 영원히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통증은 몸에 나타나는 온갖 정상이 아닌 뭔가 기분이 나쁜 그 온갖 통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통증들을 다 풀어보고 낫게 해보고 확신을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믿지 못해서 못 고쳐준다. 뭐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무조건 의사 말만 철떡같이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아무튼 그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신경줄기 이렇게 아주 그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신경줄기, 이 신경줄기가 굳어지면은 아주 극심한 통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무릎이나 어깨라든가 족저근막염 이런 식으로 국소적으로 굳어진 것은 그 근육하고 힘줄이 뭐 굳어진 것이죠. 물론 거기도 이제 그 신경세포가 산재하기 때문에 그런 통증을 만들죠. 그런 것 말고 아주 정말 끔찍한 통증들이 있습니다. 막 견갑골 주변으로, 목으로, 그리고 이제 머리에 어떤 쪼임, 아무튼 아주 뭐랄까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통증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이건 어떤 국수적으로 굳었다기보다도 신경 한 줄기가 굳어져서 생기는 그 극심한 통증들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은 가느다란 신경이 있고 아주 굵은 신경이 있다고 그랬죠. 굵은 신경이 굳어질수록 아마 끔찍한, 정말 자살하고 싶은 그런 통증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신경 줄기를 푸는 방법도 최대한 그 신경 가까이 다가가서, 그러니까 후벼 파야 되겠죠. 당연히 저 피부나 가죽 밑에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후벼 파야 됩니다. 뼈를 긁듯이. 자, 그것을 찾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내 몸이니까 내가 제대로 자극을 하면 가장 큰 통증을 느끼는 그놈이 범인입니다. 그놈을 자꾸 자극을 해서 피를 가게 해준 그 극심한 통증. 병원에서 그 통증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런 통증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너무 썰이 길었습니다. 자, 왠지 동작이 화려할 때 그 무공이 왠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골격 통증도 그렇죠. 뭔가 대단한 비법, 뭐 혈자리를 알고, 뭐 어떤 경락을 알고, 자, 이런 어떤 있어 보이는 치료법이 좋아 보이죠. 그리고 어떤 근골격 통증에 대한 어떤 권위자의 말을 믿고 싶죠. 우리 근골격 통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원리, 정말 너무나 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신경의 굳음을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그게 신비로울 뿐입니다. 결국 육체는 물질이고, 물질은 물리 법칙에 어떤 일정한 물리 법칙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통증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고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하나다는 거, 피가 못 가서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신경 굳음에서 오는 그런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은 피를 가게 하면은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다.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후벼파고 조지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